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당초 한 4번 정도 내리지 않겠냐 했던 게 이제 2번으로 좀 대폭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매파적인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을 내년에 펼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 뭐 뉴욕 시장도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랐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1,435원 여기 마감이 됐었는데 무려 18원이나 가까이 올라서 1,454원에 이제 그 밤새 거래가 이렇게 좀 돼서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좀 어쨌든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어제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제 환율이 1,430원대 후반, 그리고 1,440원까지 바짝 다가서다가 마감은 1,435원 정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이유는 사실은 사실 빤합니다. 시장이 이제 정부가 당국이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제 또 이렇게 환율이 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과 외환 당국 간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좀 돌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당국 간의 외환 수합 거래 한도를 확대하고 또 기간도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오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략적 환해지 실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급등하다 보니까 국민연금과 좀 외환 당국이 맺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22년에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자산 투자할 때 전략적 환해지 비율을 기존의 0%에서 10%까지 최대한 일단 확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가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특정 조건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한국은행과 외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지금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는데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고 시장에서 알려지기로는 1,400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 관련된 어떤 조건이 좀 실행이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500억 달러로 외환 수합 거래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걸 하고 또 이 기간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지금 논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이 환율 급등세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마치 이제 금융위기 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 외환 통화 수합 거래를 했던 거랑 이제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환율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는 좀 오늘 결국은 국민연금의 어떤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환율 관련돼서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내수가 안 좋은데 이게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가뜩이나 좀 내려가고 있는 우리 인플레에 좀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즉 물가 반등,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창용 총재 얘기는 고환율이 물가보다는 소비 심리에 더 타격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자들 이제 국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더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 상승이 더 가팔랐는데 결국 이런 어떤 환율 상황들이 국내 어떤 국민들한테는 이거 뭐 좀 살 수 있겠어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좀 불안 심리가 더 자극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디플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안 좋은 악영향인데요. 뭐 우리가 디플레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걸 이창용 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좀 열고 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제목이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가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어제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더 주목하는 거는 이 뒷부분입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국 상황이 이렇게 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야 모두 핵심 관심사는 경제가 아니죠.
결국은 이제 빨리 탄핵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헌재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데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나 주식시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순위에서 좀 뒤로 좀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집권하고 그 사이에 지금 여러 나라들, 여러 기업들 플로리다의 마라라고에 가서 트럼프랑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들 열심히들 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어떤 뭔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글로벌 IB나 연구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빨리 좀 선제적으로 꺼내놔야 이런 해외 IB들이라든가 연구소들이 내년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의 전망치를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 올해 2.2% 성장이 2.1%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어제 이 총재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데 내년에는 뭐 이미 1% 후반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1% 중반 또는 그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말이 선제적으로 내년에 정부가 이를테면은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를 하지는 않더라도 내년에 추경 편성할 거다라는 식으로 뭔가 명확한 어떤 제시를 해줘야지 이 부분이 그나마 이렇게 좀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을 조금 제어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어제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입장이고요. 국힘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참 관심사입니다. 자, 세 번째도 이제 달러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달러가 좀 강하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있고 실제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 흔한 말로 이제 고환율 수혜주로 얘기는 보통 하는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KLX 반도체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달 들어서 9.5% 좀 표가 나오죠. 9.5%가 올랐고요. 자동차 지수도 4%가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1% 올랐으니까 반도체랑 자동차는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오늘 이데일리도 증권면에서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반도체 쪽은 요즘에 범용 반도체 가격 떨어지긴 하지만 환율 상승에 대한 수익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조선주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고환율 수혜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이 철강 가격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후판이라든가 이런 강제 가격들이 떨어질 것이니까 이런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률이 1,500에서 2,0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현대차가 올해 경영 계획상 목표 환율이 1,27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만 보더라도 130원 정도가 현재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10원당 1,500억인데 이게 130원이면 이게 13배를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주도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 우리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내 주주권, 내 어떤 주주 가치가 훼손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였고 그 전에 고려아연이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자회사인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제노스코를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거래소에 심사안을 제출을 했고 현재 좀 빠르면 이달 말 이번 달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주들의 얘기는 만약에 이 제노스코를 상장을 하면 중복 상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즉 주가든 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이 제노스코의 상장, 자회사의 상장이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주주가치에 훼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10월 말에 오스코텍이 이 자회사의 상장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무려 주가가 37%나 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 3분의 1 이상 토막이 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주주들은 드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개최 주주 제안을 좀 해놓은 상태고 만약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 선출 의지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기업들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주주들의 가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집단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